누군가에게는 인생 게임이었을 게임, 누군가에게는 추억이 담겨있는 게임. 오늘의 추억 여행은 아이온입니다. 시청하시는 분들이 잠시나마 추억에 잠기고 행복하시기를 바라며 저와 함께 아이온으로의 추억 여행 떠나보실까요? 즐겁게 보시기 위해 약간의 각색이 들어갔습니다. 한편의 소설이라고 생각해 주시고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설레는 마음으로 아이온을 설치하고 천족이라면 포에타의 아키리오스 초원에서 어서 깨어나세요. 마족이라면 이스라엘겐의 알데르 언덕에서 우리는 너무나도 아름다운 맵을 만나며 육성을 시작했어요. 엘림족 숲의 수호자 노아를 만나 엘림족 원로를 깨우고 오, 무슨 일인가? 다미누를 만나 옛 기억을 떠올리고 어서 오라. 우리 엘림족과 숲을 새로운 세상을 탐험하는 첫 순간순간들은 너무나도 설레는 여정이었죠. 하지만 우리에게 곧 닥칠 위험을 그 누구도 인지하지 못했어요. 우리는 게임 시작한 지 얼마 지나지도 않았고 뉴비존에는 당연히 아주 가녀리고 약한 몬스터들만 있겠지. 우리의 고정관념을 깨버리는 몬스터들이었죠. 두카키 광산에서 브라우니의 가마솥에 용액을 넣으러 가는 길이 뉴비들의 무덤이 될 줄은 아무도 몰랐었죠. 놈들이 그 가마솥에 오디움을 그리고 있는 게 확실해. 용액을 얻으러 가는 이 퀘스트를 진행하던 당시 저는 아직도 강렬한 추억이 남아있어요. 너무나도 강력한 몬스터들 앞에 힘겹게 파티를 구하고 한 마리 한 마리 열심히 잡아가며 가마솥 근처에 도달해 가는데 저희 파티 뒤에서 스리슬쩍 따라오던 쌍칼의 그놈 잘 살고 있나 궁금합니다. 간신히 가마솥에 용해제를 넣고 난 후 페르노스 할아버지에게 돌아갔더니 퀘스트하러 가는 길부터 강력한 몬스터들의 향연이 펼쳐집니다. 그리고 시작되는 동력장치 눈치게임. 미리 사죄드립니다. 다들 퀘스트하러 가는 길처럼 보이길래 슬쩍 기다렸다가 퀘스트 먼저 깨러 갔어요. 저만 이랬던 거 아니죠? 우리는 진정한 대바로 거듭나 영원한 젊음과 빛나는 날개가 영원히 그대와 함께할 것입니다. 아이온의 빛이 그대의 앞길을 밝히기를. 천족이라면 도시에서도 낙사하나? 이의 도시. 천족의 심장 엘리시움에 도달하고 마족이라면 우리가 천족 아닌가 싶을 정도의 아름다운 도시 판데모니움에 도달하죠. 멋진 도시들에서 각 전직관들을 만나고 우리는 드디어 진짜 아이온을 마주합니다. 하늘을 날 수 있는 도시로 향하죠. 장식용 날개가 아닌 실제로 내가 하늘을 날 수 있는 꿈꾸던 일이 게임 속 세상에서 현실로 펼쳐진 것이죠. 페이지 업 버튼을 통하여 하늘을 마음껏 날아다니고 예쁘고 멋진 맵들을 구경하며 비행시험을 치르고 자유롭게 날아다닌다는 것은 그 어느 게임에서도 느껴보지 못한 정말 즐겁고 황홀한 경험으로 추억으로 남아있어요. 각 고리 위에 불빛 개수로 순서를 표시해 두었으니 다음 고리의 위치를 확인하면서 비행하는 게 좋을 거요. 하늘을 날아다니는 진정한 대바로서 군단장 스피탈로스가 지키고 있는 요새 베르테룬에서 투르신 족장을 처치하고 우리는 드디어 엘테넨의
지하신전에 도착합니다. 엘테넨의 지하신전에는 모두의 꿈과 희망인 늘무, 그리고 제대로 된 인던인 불의 신전을 드디어 마주하죠. 여러분들에게 불의 신전이라는 인스턴스 던전은 어떤 기억으로 남아있나요? 기가 막힌 센스로 다 죽어가는 파티원을 센스있게 살려내는 금손 치우성, 기깔나게 잘 때리던 딜러진, 계속 애들을 내며 사고치던 이 유튜버 같은 녀석들. 저에게 있어서 불의 신전이라는 인던은 태어나서 처음 해보는 레이드 콘텐츠이자 파티 플레이를 처음 해본 장소이자 첫 경험이에요. 살면서 처음 보는 공대장의 리딩에 따라가며 박진감 넘치는 전투를 경험하는 과정은 불의 신전 2~3시간가량 트라이 하면서도 찰나로 느껴질 만큼 정말 즐거운 시간이었어요. 힘든 트라이 이후 마침내 크로메델을 잡아내고 늘무를 얻었을 때의 기분은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았죠. 그렇게 늘무 덕에 어깨가 한껏 올라가 늘무가 없던 유저들을 도와준다는 명목하에 종종 놀리고 즐겁게 인던을 돌았던 추억이 남아있어요. 계속 수직으로만 달려왔으니 수평도 잠시 들려볼까요? 시청자분들은 MMORPG라는 장르에서 진정한 엔드 콘텐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PVP 게임인데 뭐 당연히 쟁이 엔드 콘텐츠지. 종결급 아이템들을 파밍해서 인던 딜찍하는 게 진짜 엔드 콘텐츠 아니야? 이러한 것들도 당연히 엔드 콘텐츠지만 룩을 꾸미고 마을에서 점프 하는 것 또한 MMORPG라는 장르에서의 또 다른 엔드 컨텐츠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즐기셨을 룩들과 제가 좋아하는 룩들을 조금 챙겨봤어요. 제가 아이온을 플레이하면서 지금까지도 가지고 있는 의문이 하나 있는데, 아이온에서는 대두 커마가 가장 대중적인 커마예요. 몸은 작게 머리는 크게 하는 커스터마이징인데, 이 커마의 유래를 찾아보니까 PVP에서 타겟으로 안 잡히기 위해 캐릭터의 크기를 줄인 것이 유래라고 하더라고요. 그럼 왜 대두인 걸까요? 우리 대바들은 불의 신전에서 늘무라는 것을 맛봤어요. 고기 맛을 모르던 사람이 고기 맛을 알고 나면 돌아올 수 없는 것처럼 말이죠. 그리고 두 번째 늘무가 나오는 드라움니르 동굴. 이 던전에서는 4마리의 네임드 보스 몬스터와 몽환의 석실이라는 장소에 확률적으로 생성되는 천년 묵은 황금삼이라는 보너스 보스가 등장하며, 황금삼을 제외하고 나머지 4마리의 네임드를 잡고 나면 무려 무기를 주는 최종 보스 군단장 바카르마를 조우할 수 있던 인던이죠. 매판 클리어를 하고 나면 랜덤으로 보상이 있었고요. 보상 이야기를 하기 전 다들 기억하시려나 모르겠어요. 아이온에서의 아이템 분배 방식은 파티장이 정할 수 있었으며, 보통 주사위를 굴려서 가장 높은 사람이 루팅하게 되는 방식인데, 여러분들은 올주와 직주만 기억해내시면 됩니다. 올주란 올 주사위의 약자로서 말 그대로 모두가 주사위를 굴리는 방식이며, 직주는 직업 주사위의 약칭으로 자신이 사용 가능한 직업들만 주사위를 굴리고 그 외의 클래스는 포기하는 방식이죠. 다들 기억하셨나요? 여러분, 지금부터 우리는 드라움니르 동굴로 떠날 거예요. 인드르티카 용의 피역국에서 차원의 문을 사용하여 드라움니르 동굴로 입장합니다. 우리는 입구에서부터 첫 번째 네임드 훈련교관 아크바르를 잡고, 그 다음 이네임드인 아름다운 라크슈미를 잡고 천년 묵은 황금삼이 있나 체크한 후에, 세 번째 네임드인 상냥한 사라스와티를 잡고, 네 번째 네임드인 지휘관 남바르카를 잡아서 최종 보스인 군단장 바카르마를 처치할 거예요.
안녕하세요. 저는 뮤비 검성이에요. 드라움리르 동굴을 가고 싶어서 열심히 공략을 찾아보고 파티를 구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아무도 파티에 껴주지 않았죠. 그러던 어느 화창한 봄이 맞이한 것 같은 순간 치유성님은 제게 다가오셨어요. 검성님 같이 드라움리르 동굴 가요? 그 치유성님은 저 같은 뮤비 검성에게는 한 줄기 비리자 산소 같은 존재였죠. 그리고 간신히 클리어를 한 후 창이 나온 걸 확인한 뒤 기쁨의 환호를 하고 있던 순간 굴러가는 치유님의 주사위 슈발러마 와 같은 일들이 실제로 벌어지곤 했죠. 아이오는 천족과 마족이 서로 전쟁하는 게임인 거 다들 기억하시죠? PVE를 달려왔으니 아이온에서 빼놓을 수 없는 PVP를 본격적으로 추억해보자고요. 솔쟁, 파티쟁, 떼쟁, 요새전, 투기장 등 정말 많은 종류의 PVP가 있지만 오늘 저희는 가장 많이 하셨고 대중적인 솔쟁, 파티쟁, 요새전 세 가지를 추억해볼게요. 여러분들께서는 솔쟁이라고 듣는다면 어떤 클래스가 가장 먼저 떠오르시나요? 첫 번째로 떠오르셨을 직업은 살성이라고 생각해요. 은신이라는 스킬을 통해 숨어 있다가 인던을 들어가려고 하거나 퀘스트를 하거나 이동 중에 갑자기 나타나서 저희의 뒤통수를 딱 때리고 유유히 도망가던 쉐이킷들. 댓글에 미안하다고 좀 적어주세요. 님들이 빠지게 만든 제 머리카락이 아직도 출타 중이거든요. 두 번째 클래스는 궁성입니다. 이 암살자 클래스 녀석들은 하나같이 탈모 유발에 혈압 뻗치게 만드는 녀석들인데 살성이 탈모를 유발시켰다면 궁성은 키보드 샷건을 유발했어요. 아싸리 죽으면 그러려니 하고 포기를 하던 할 텐데 파티원들 중에 한두 명한테만 계속 이쑤시개 다블로 찌르는 것 마냥 톡톡톡톡톡 찌르고 원거리 캐릭이라 도망가요. 와 정말 궁성은 여러분들 게임계에 유명한 명언이 하나 있어요. 게임은 이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 빡치라고 하는 게 게임이다. 정말 이 명언에 너무나도 적합한 정말 딱 들어맞는 쉐이킷들이 하는 클래스라고 생각해요. 마지막 세 번째는 사장님들의 검성. 검성은 수호성같이 포획도 없고 암살자들처럼 은신도 없어요. 직관적으로 데미지가 세고 단단한 캐릭터죠. 뭐 CC기도 딱히 강력하지 않고 뭐 특별히 대단할 게 없는데 지갑이 들어가는 순간 탱크로 변신한 것 마냥 우다다 밀고 들어와서 저의 머리통을 깨고 다 맞으면서 도망가는데 죽질 않아요. 말 그대로 탱크 혹은 파괴전차. 저런 검성들에게 맞으면 와 재밌겠다 하고 엄청 부러워했던 기억이 새록새록 떠오르네요. 위 세 개의 클래스 말고도 정말 많은 클래스가 있지만 쟁에서 무지하게 두드려 맞을 때는 화도 나고 짜증도 나고 그랬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맞는 것도 같이 맞던 파티원들 덕인가 미화돼서 저런 기억들도 추억으로 생각돼요. 사실 아이온의 꽃이라고 불렸던 컨텐츠죠. 아마 지금까지도 아이온을 즐기고 계신 분들은 이 파티쟁 때문에 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만큼 아주 매력적으로 잘 만든 컨텐츠라고 생각하는데 이 재미있는 파티쟁에서 여러분들과 공감할 세 가지 요소와 의외의 두 가지 요소를 가져왔어요. 첫 번째로 공감할 요소는 파티장의 실력입니다. 파티쟁에서 파티장의 역할은 상대 파티의 구성원을 빠르게 파악하여 징을 빠르게 찍고 누구를 우선순위로 점사할 것인가까지 오더를 내리는데 잘하시는 분들은 정말 문무견비 그리고 정말 섹시하시더라고요. 두 번째로 공감할 요소는 힐러의 실력입니다. 정말 기가 막힌 치유성과 조금은 미숙한 치유성, 기깔나는 타이밍에 철벽 신속에 올라오는 호법성과 잘못 누름 히히 기성 하는 호법성의 차이는 많이들 경험하셨으리라 생각해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요소는 파티원의 수용력. 꼭 이거 때립시다 혹은 이거 점사해요 할 때 치유한테 눈 돌아가서 개별 행동하고 오지게 두드려 맞고 오는 사람이 가끔씩 있더라고요. 파티원들이 오더를 듣고 수용할 수 있는 사람들끼리 모이는 게 진짜 파티쟁을 즐겁게 할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자, 그럼 의외의 두 가지는 무엇일까요? 의외의 요소 첫 번째는 파티장의 목소리입니다. 가장 많이 이야기하고 가장 많이 들어야 하는 목소리인데 과도한 욕설을 사용하거나 듣기 너무 힘든 목소리는 파티 탈퇴? 아니 파티 탈출 버튼을 누르게 되더라고요.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전 이 세상의 모든 굴
목소리 관련 가슴 아픈 추억이 하나 있는데, 저도 파티장을 잡고 추억의 NC톡에서 모르는 분들과 같이 쟁하던 중 한 딜러분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파티장님, 네? 게이예요? 두 번째 요소는 넣을까 말까 솔직히 고민을 많이 했는데 솔직해지려고요. 파티 힐러의 성별입니다. 모르는 사람들과 파티를 했을 때, 초면에서 어색한 사이 정도로 범위를 잡았을 때 파티 힐러가 여성이었던 파티는 최소 2-3시간은 유지되고 화기애애한 분위기로 플레이했는데, 남성 대 6명 파티는 우선 침묵의 시간이 굉장히 길고 파티 유지 시간이 길어야 1시간이더라고요. 요새 전이라 나는 렉밖에 기억이 안 나는데, 물론 렉이 너무 심해서 컨트롤이고 자시고 없었고, 요새전에는 관심 없고 사이드에서 유저들 괴롭히던 꼬장 부리던 사람들이나 조금 기억나는데 하시는 분들도 당연히 계실 것 같아요. 요새전을 간략하게 요약하자면 천족과 마족이 서로의 외성문을 부수고 내성문까지 부순 뒤 수호신장을 터치하면 끝나는 콘텐츠입니다. 요새전을 맨 처음 경험하셨을 때가 기억나시나요? 정말 엄청난 렉 사이에서도 수많은 유저들이 서로 맞붙는데, 와, 정말 장관이더라고요. 그렇게 성문들을 부수고 만난 수호신장은, 와, 수호신장이라는 이름에 걸맞게 크기부터 생김새까지 엄청나서 감탄했던 기억이 있어요. 지금이야 리그 오브 레전드, 즉 롤이라는 게임이 게임 점유율 부동의 1위를 굳건히 지킨 지 오래 지났지만, 저희 때는 아이온이 부동의 1위였어요. 160주 동안 3년이 넘어가는 어마어마한 대기록이죠. 혹여나 제 영상으로 아이온을 처음 접해보신 분들은 아니 이런 차릅 게임이 도대체 어떻게? 라는 생각을 가지고 계시지 않나요? 이 영상을, 이 유튜버를, 이 게임을 보는 사람들은 이 게임이 진짜 예쁘다고 생각하는 건가? 미적 감각이 고장난 애들이 보는 채널인가? 싶으시겠지만, 아이온은 2008년에 출시된 게임이죠. 2025년 기준으로 무려 17년 전의 게임이에요. 직접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아이온 오픈 베타 영상을 보시다가 2025년일까 싶은 아키에이지 크로니클 영상이에요. Sky tragedy. Long ago, you humans slaughtered each other until the 이 게임 영상을 보시니까 와, 이제 눈이 좀 트이고 이게 게임이지, 이런 느낌이 드시나요? 저희도 똑같았어요. MSG 한 스푼을 보태서 2008년에 17년 전으로 돌아가서 1991년도의 게임, 제가 태어나기도 전의 게임이긴 한데 갓즈라는 PC 게임이에요. 이런 게임을 보다가 아이온을 처음 보았으니 얼마나 야, 이게 게임이지 했겠어요. 그래서 향수가 더 남았는지도 모르겠어요. 돌아와서 이 게임의 황금기를 따져본다면 PC방 점유율 부동의 1위 하던 그때 그 시절, 바로 55만렙 시절이죠. 아이온의 황금기를 대표한다면 역시 파슈만디르 사원을 빼놓을 수가 없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파슈만디르 사원을 알아보기 전에 여러분들이 하나 떠올리셔야 해요. 바로 실렌테라 회랑입니다. 실렌테라 회랑은 천족, 마족, 각 종족 지역에 위치한 두 요새를 점령했을 때만 출입할 수 있던 맵이에요. 이 실렌테라 회랑에서 가끔 타종족의 의복을 팔던 NPC도 있었는데 기억하시나요? 이어서 파슈만디르 사원은 실렌테라 회랑의 가장 깊숙한 곳에 위치한 데다가 천족과 마족이 공용으로 쓰는 맵에다가 엔드 콘텐츠라는 건 엔드 아이템이 기다리고 있는 인던이었다 라는 거죠. 아이온은 PVP가 정말 어마어마하게 활성화된 게임이라는 거. PVE만 하시는 분들은 입장 자체도 스트레스가 있었을 테지만 정말 피 터지게 싸우고 또 싸우고 감히 예상해 보건대 현피도 몇 명 파슈만디르 사원은 이렇게 들어가기도 전에 수많은 이야기가 있는 인던이죠. 이 맵이 재밌던 건지 사람이 많아서 재밌던 건지
인던은 아예 배제하고 쟁만 하시는 분들도 정말 많았어요. 이제 인던을 가볍게 살펴보면 위병대장 라크아라, 영혼을 부르는 우마이르, 저주에 걸린 브할라, 거대한 메르모크, 헌신적인 마나다르, 예속된 아흐바나, 어둠의 주술사 마쿤벨로, 불사의 스피나트, 충성스런 술라간, 위대한 비르하나 기념상, 대담한 도라키키, 사로잡힌 용사 타로스, 봉인된 수호자 이스바리아, 푸른 화염 플라니스, 봉인된 폭풍의 루드라까지 힐러들의 키보드가 갈려나가던 네임드부터 정말 다양한 패턴들과 재미가 있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파슈만디르 사원의 꽃은 봉인된 폭풍의 루드라라고 생각해요. MMORPG라는 장르의 꽃들 중 가장 화려하고 가장 아름다운 꽃이라고 생각하는 득템이라는 꽃. 루드라는 날갯깃과 무려 무기를 줬거든요. 물론 다른 인던에서도 무기를 줬지만 루드라에서 무기를 드셨던 수호성 형님이 뇌리에 깊게 박혀 있어요. 아이온이 아니더라도 레이드가 메인인 게임을 해보셨다면 한 번은 만나보셨을 법한 형님이셨어요. 레이드 할 때 굉장히 멋있는 저음으로 꼭 탱커 캐릭을 하시며 필요한 오더와 필요한 말씀만 하시던 형님이셨는데 루드라 대검이 떠서 드셨을 때 그의 모습과 환호성은 마치 소주 4병 이상 마신 군필 여고생의 풋풋한 모습과 환호성을 지르시는데 정말 귀여우셨습니다. 그러고는 다시 원래 모습으로 돌아가는 것까지 완벽하죠. 이분 때문에 루드라 무기가 너무너무 강렬한 기억으로 뇌리에 깊게 박혔는지도 모르겠어요. 그 뒤로는 제가 종종 군필 여고생 형님 하면서 놀렸던 추억이 있네요. 그 외에도 태오, 암포, 변신 등등 정말 즐거운 추억과 콘텐츠들이 있지만 여러분들과 가장 공감대 형성이 많을 것 같은 친구들로 가져와 봤어요. 황금기를 지나가며 말렙이 확장되고 유저들 사이에 새로운 놀거리 혹은 이벤트가 퍼져요. 게임사의 이벤트가 아닌 개인이 주최하는 PVP 대회가 굉장히 활발해져요. 유명한 방송인 분들부터 큰손 사장님들과 레기온 단위의 개최까지 정말 각종 규모의 PVP 대회가 열리죠. 이 시절에 아이온을 하셨던 금손 분들의 PVP를 보며 한 땀 한 땀 콤보도 배워보고 금손과 금손이 맞붙어서 한 끗 차이로 승부나는 걸 구경하는 재미가 정말 기가 막혔던 것 같아요. 물론 저는 무지하게 두드려 맞는 포지션이었지만요. 이 시절까지 살아남아 아이온을 즐겼던 유저가 황금기와 비교해서 10분의 1이라도 남아있을까 싶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가장 즐겁고 행복하게 아이온을 즐겼던 75 말렙 시절이에요. 포스 단위로 정말 바쁘고 즐겁게 돌던 철벽의 보루, 신비한 분위기 속에 잔잔하지만 박진감 넘치게 돌았던 지식의 서고 등. 하지만 아이온을 처음 접하고 하늘을 처음 날아보며 쟁에서 처음 승리라는 것을 맛봤을 때, 인던이라는 것을 처음 클리어했을 때만큼 즐거웠나? 당연히 아니라고 생각해요. 근데 왜 이 시기가 가장 즐겁고 행복하게 느껴졌을까 하고 생각해보면 콘텐츠들도 너무 재미났지만 제가 공대를 짜면 타 서버에서도 늘 달려와 주시던 공대원 분들도 기억나고 레기온이라는 곳을 제대로 처음 들어가보고 형님들, 누님들 등등 20대부터 50대까지 정말 서로서로 배려하면서 즐겁게 했던 기억이 가장 강렬하게 남아있는 것 같아요. 물론 싸우기도 하고 여러가지 사건들이 있었지만서도요. MMORPG라는 장르는 돈, 시간, 사람이라는 세 가지 요소가 결합된 장르라고 생각해요. 돈과 시간을 써서 사람들과 한 편의 이야기도 쓰고 추억을 만들어 나가는 그 과정이 정말 즐거운 장르라고 생각하거든요. 저에게도 이런 스토리가 있듯 여러분들도 각자만의 아이온이 각자만의 추억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요. 오늘은 이 영상과 여러분들의 추억을 안주삼아 소주 한잔 살포시 추천드리며 인사 올립니다. 인사도 그때 그 시절로 돌아가 올려볼까요? 이상 한영이었습니다.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